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수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그리고 지수함수만 보지 않고 로그함수도 같이 볼 거니까 잘 들어줘야 돼.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지수함수입니다. 사실 제목은 지수함수라고 썼는데 지수함수만 다룰 건 아니고요.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까지 세트로 다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니? 아니, 안 어려워요. 진짜 1도 안 어렵습니다. 일단 함수니까 함수 표현부터 좀 얘기해 볼게. 우리가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것도 배웠단 말이야. 배웠잖아. 이제 나가? 몰라도 돼. 지수함수는 다른 함수니까. 몰라도 돼. 자, 일단 함수를 얘기할 때 첫 번째, 난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기본형을 먼저 얘기해 드립니다. 대부분 함수 얘기할 때는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기본형을 먼저 말할 거고, 그 다음 이거에 표준형을 말할 거고, 그 다음 요거에 일반형을 말할 거야. 지수함수는 이렇게 말할 거야. 근데 로그함수는 조금 다르게 말할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일단 기본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지수함수니까 변수가 어디에 있냐? 지수에 있어. y는 a의 x제곱. 이게 지수함수의 기본 형태야. 끝. 됐죠? 쉽죠? 자, 문제입니다. 당연히 a엔 누가 오면 안 될까? 누가 오면 안 될까? 0이 오는 건 의미가 없거든. 맞아? 근데 봐봐. 1이 와도 의미가 없어. 안 그래? 1의 몇 제곱 다 1이잖아. 이거 상수함수니까. 납득이 돼요? 두 번째, a의 음수가 오잖아? 그럼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져. 마이너스 2의 2제곱 몇인 거야? 그럼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몇인 거야? 그럼 마이너스 2의 2.5제곱은 몇일까? 양수냐 음수냐? 이거부터가 좀 애매해지지 않아? 맞아? 그래서 이 밑에 오는 값이 0보다 작은 음수가 오면 이 x에 넣는 값이 굉장히 많이 제한이 돼. 정수밖에 올 수가 없거든. 맞아? 그럼 내가 이거를 함수 그래프로서 표현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해서 밑에는 a는 0보다 큰 애가 와야 되고 그때 1이 오지 않는 경우만 관찰할 거야. 밑 조건이지? 맞아? 이건 로그에서 했던 얘기랑 동일하다고. 그래서 밑 조건을 만족하는 다음 상황에서 내가 함수 그래프를 한번 관찰해 볼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 이 그래프 개형이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자, 첫 번째. A가 0보다 큰 애가 온다고 했어? 그치?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값이 올 때. 그리고 두 번째. A에 1보다 큰 애가 올 때. 그래프 개형이 나뉩니다. 자, 나뉘는 거는 되게 재밌어요. 보시면 돼. 봐봐. 자, 첫 번째 그래프. 예를 들어 A에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값 누구 얘기해볼까? 2분의 1이라고 해볼게. Y는 2분의 1의 x제곱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잘 봐봐. x에 0 넣으면 몇이야? 1이요, 1. 그죠? 1이야. 0 넣으면 1이야. 됐니? 1 넣으면 2분의 1. 2 넣으면 3 넣으면 100 넣으면 1000 넣으면 10,000 넣으면 억 넣으면 분모는 계속 커지고 있지. 하지만 분자는 계속 1이지. 그럼 얘는 누구랑 가까워지고 있니? 0이랑 가까워지고 있지. 하지만 0은 안 나오지. 맞아? 그럼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리면 x값이 증가함에 따라 이 함수값은 계속 감소하는 상황인데 0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0이랑 계속 가까이 다가만 갈 거야. 맞아? 이때 가까이 다가간다는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점근선. 뭐라고요?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 있을 거야. 이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얘는 점점 가까워지는 어떤 선이 있을 거야. 그게 누군데? x축. 맞니? x축. y가 몇일 때? 0일 때. 사실 이 점근선이라는 용어 자체를 지금 처음 배우는 건 아니야. 유리함수에서 한번 배워. 점근선이라는 표현을. 근데 여기서 한번 더 나옵니다. 유리함수 안 배웠는데요? 지금 말해드렸잖아. 가까워지는 선이 존재할 거거든.
그럼 얘는 지수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일 거야. 두 번째, 그럼 내가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 음수를 넣어볼게요. 그럼 몇일까?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8 넣으면 2의 8제곱 몇인데? 그래, 외우라고요. 마이너스 10 넣으면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나오는 이 결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지?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됐음? 그럼 결론. 이 그래프는 x축 위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져. 그리고 x축이랑 가까워지고 있지만 만나진 않아. 됐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이런 것도 더 있죠. 아이고. 치역. 대응에서 나오는 y값들의 범위. y는 어떤 애들 나와? 0보다 큰 애들만 나와.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 2분의 1이 오든 3분의 1이든 100분의 1이 오든 x에 0 넣으면 몇 나와? 그럼 얘는 항상 0,1을 지날 거야. 됐니?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내가 여기 2분의 1로 썼는데 만약 내가 여기를 10분의 1로 바꾼다면 지금 이 그래프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첫 번째, 요 점을 지나는 건 동일하겠지.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찰하시면 돼. 10분의 1로 바꿨어? 여기다 1 넣으면 2분의 1이었지. 10분의 1로 바꾸면 10분의 1이 될 거야. 맞아? 그럼 얘보다 더 밑에서 나올 거야. 받아들입니까? 하지만 x값을 아무리 증가시켜도 얘는 0이랑 가까워질 뿐 0이 되진 않을 거야. 받아들여? 그 다음 하나 더.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다 넣으면 2였지. 그럼 10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가 될까? 10이 되겠지. 더 위로 나올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됐어? 그래서 요 밑에 있는 a 값에 따라서 이 기울어진 정도가 조금씩 다르게 나올 거야. 그거 어떻게 관찰해? 그냥 1하고 마이너스를 넣어보면 쉽게 비교가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게 첫 번째.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그럼 잘 봐. a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라고 하면 자, 대칭이동 배웠어요? 한번 해볼게. 자, 2분의 1의 x제곱을 내가 그려놨으니까 이거 아깝잖아. 계속 쓴다. 자, 이거 2의 몇 제곱인 거야? 마이너스 x제곱인 거야. 따라와. 맞아? 자, 잘 봐. 내가 이 그래프를 y축에 대칭 이동해볼게. 됐어? y축에 대칭 이동해볼게. 누구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돼? x의 부호 반대로 바꾸면 되지. 그럼 뭔데? y는 2의 x제곱. 맞아? 그럼 내가 이 그래프를 y축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기겠지. 맞니? 잘 모르겠어? 그럼 넣어보면 되지. x에 0 넣어볼게. 몇인데? 0,1은 또 지나네. 1 넣으면, 2 넣으면, 3 넣으면, 10 넣으면 계속 커지지.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2 넣으면 4분의 1. 작아지고 있지. 그럼 x에다가 음수를 넣을수록 계속 작아지는데 얘가 0이 나와? 그러진 않지. 점근선을 갖고 있네. 됐어? 그래서 이 둘은 y축의 대칭 관계. 됐어요? 그럼 여기서 뽑아내는 이야기는 한 요 정도가 달 거야. 여기에 요 0,1 지나 이 정도. 이게 첫 번째 기본형 이야기. 그럼 두 번째. 이거의 표준형이 뭡니까? 라고 하면 기본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건 딱 요거밖에 없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그리고 이 평행 이동 관계를 여러분들이 중3 때 이차함수 그래프 그리면서도 얘기했었거든. x축으로 p만큼 이동해 x 대신 x 빼기 p를 대입하시고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면 y 대신 y 빼기 q를 대입하시면 돼. 자, 일단 식을 먼저 쓸게. x 대신에 x 빼기 p, y 대신에 y 빼기 q를 쓰시면 y 마이너스 q는 a x 마이너스 p와 같은데 얘를 넘겼을 때 y는 ax제곱 더하기 q 이렇게 표현될 거야. 됐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3 때 이차함수의 꼭지점 좌표 얘기할 때 x는 부호 반대로 얘기하고 y는 부호 그대로 얘기했을 거야. 그 이유는 넘어가서 부호가 바뀌었거든. 그래서 내 부호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질 거고, 그럼 얘는 원래 있던 기본 그래프를 이동했으니 얘가 갖고 있는 성질을 그대로 다 갖고 있겠지.
여기서 중요한 건 얘입니다. 왜? 얘 점근선 y가 몇일 때? 0일 때였잖아. 자, 이 그래프를 좌우로 백날 움직여봤자 점근선은 똑같을 거라고. 하지만 위로 옮기면 점근선이 바뀌지. 원래는 0이었지만 뭐로 바뀌어? Q로 바뀔 거야. 그래서 점근선이 y는 Q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치역도 y는 Q보다 큰 값으로 바뀌겠지. 맞아? X축으로 이동한 건 뭐 그냥 좌우로 왔다 갔다 했나 보지 뭘 나도 모르겠어. 이 정도로 보시면 돼. 됐나요? 그럼 두 번째. 일반형이라고 불러. 얘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것들을 적절히 변형한 식이야. 자, 그래서 봐봐. y는 이건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 2의 x제곱이 있어. 얘를 적절히 변형하고 평행이동하면 y는 5 곱하기 2의 x 플러스 1 더하기 3이랑 같아질 수 있을 거야. 맞아 틀려? 자, 얘가 없으면 이 그래프를 x축을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을 얼만큼? 3만큼 평행이동했다고 말할 수 있지. 그럼 여기 앞에다 5를 곱했어. 그럼 얘를 평행이동한 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일단 대부분 다 없다고 말해. 왜? 너네들은 지금까지 배운 게 2차 같은 거 이런 거 배웠거든. 맞아? 여기 앞에 개수가 1일 때랑 여기 앞에 개수가 3일 때는 전혀 다른 그래프였으니까 그 이유는 기울어진 정도가 달랐거든. 맞아? 평행이동해서 겹쳐질 수 없는 사이였다고. 근데 얘는 평행이동해서 겹쳐질 수 있어. 그래서 이것까지 보셔야 돼. 자, 여기는 5를 볼게요. 5라는 숫자는 말이야. 잘 보셔야 돼. 로그 얘기가 나와. 얘는 왜? 5의 1제곱 요 1은 로그 2의 2랑 같은 거야. 맞아? 우리가 이거를 추가 성질, 여러 가지 성질에서 한번 다뤄봤어. 이 값은 요 둘을 바꿔서 말해도 된다며. 2의 로그 2의 5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러면 다시 얘는 말이야 2의 로그 2의 5 곱하기 2의 x 플러스 1 더하기 3이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미치 같은 두 수를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럼 얘는 2x 플러스 1 더하기 로그 2의 5 플러스 3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 그래프는 다음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로그 2의 5만큼 평행이동했고 y축으로 3만큼 이동했을 거라고. 맞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게 일반형이라고 보시면 돼. 왜 화내지 마. 왜? 아까 다 10대매. 괜찮다며. 화 안 돼. 화내면 안 돼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정말 미안하지만 지수는 이게 다야. 이게 끝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무슨 얘기할 건데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20페이지 교재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살짝 보여드릴게. 일단 첫 번째, 그래 그래프 그려봐. 그래서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인데 점근선을 이렇게 갖고 있어.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는 애인데 이렇게 성질을 갖고 있어. 요게 끝이야. 그게 다야. 실제로. 두 번째, 개념 2를 보시면 지수함수의 최대치수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문제에서 물어보거든. 어떻게 물어볼 것 같아? x의 범위를 잘라서. 그러면 너는 뭐 하면 된다? 그래프 그린 다음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야,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잘라보자. 여기서 여기까지만 잘라보자. 언제 제일 커? 얘가 제일 커. 언제 제일 작아? 얘가 제일 작아. 이렇게 말해달라고. 됐잖아. 안 어렵잖아. 그 다음 또 뭐 얘기하냐? 자, 뒤로 넘어가시면 지수 방정식이라는 걸 얘기해 볼 거고 지수 부등식이라는 걸 얘기해 볼 거야. 자, 고등수학 상을 여러분들이 얼마큼 진행했는지는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대부분 다 연립방정식 정도까지는 나가고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러면 갑자기 그 말 왜 했어요?
방정식 함수 부분이 일단 끝났다는 거야. 그럼 너네도 당연히 다음 정규 수업 때 부등식 나가겠지? 그럼 봐야 돼.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방정식, 부등식, 함수 얘네 전부 다 같은 거라고 보거든. 그냥 난 이렇게 생각해. y는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네가 정확하게 제대로 이쁘게 잘 알고 있으면 그때 방정식이 뭔데? 얘를 0 만드는 값 누구니? 알파, 베타, 감마요. 이게 방정식. 그럼 얘가 0보다 크고 싶어 언제니? 요때랑 요때 0.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을 때 또는 감마. 감마. x가 감마보다는 클 때 0. 이거든. 결론 다 같은 내용이야. 근데 이거를 그냥 함수 그래프 자체로 볼 것인지 특정 값이 될 때를 볼 것인지 혹은 얘가 특정 값보다 크거나 혹은 작을 때를 볼 것인지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고. 그럼 내가 함수 그래프를 그렸어. 지수 방정식을 풀래. 풀 수 있을까? 네!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몇 개 좀 연습해보고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까지도 풀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아직 얘기가 안 끝났어. 로그 얘기도 같이 할 거라고 했잖아. 아직 안 끝났어. 그러지 마. 자, 지수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 하하 그래 뭐 점근선이라는 게 있고 뭐 지나는 점이 하나 있고 y값은 어떻게 표현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에 세트 로그 함수. 그럼 뭐가 로그 함수인데요? 라고 하면 똑같이 얘기할 거야. 일단 기본적인 형태부터 얘기를 해보자. 사실 기본형, 일반형, 표준형 해갖고 막 뭔가를 얘기하는 형태로 로그 수업을 진행을 하지는 않아. 그래도 일단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리면 y는 로그 a의 x 진수의 변수가 있을 때 얘를 우리가 로그 함수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그럼 만약 밑에 x가 있으면 밑에 변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밑변환해서 역수 취하면 되잖아요. 됐지? 그래서 진수 자리에 변수가 있을 때 우리는 얘를 로그 함수라고 불러요. 그럼 도대체 이거 그래프는 또 어떻게 그릴까? 라고 하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잘 봐. 이거 x와 y의 위치를 바꿔 써볼게요. change. 그러면 이렇게 써지겠지? x는 로그 a의 y 맞아? 자, 지수로 바꿔서 표현해 볼게요. 누구의 몇 제곱이 누구다? 괜찮아요? 맞아? 어머,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지수함수는 어떻게 그렸어요? 이렇게 감소한 형태를 그리고 얘를 꼭 지났어 라고 말을 했잖아. 그럼 여기서 로그 함수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는 밑조건 0하고 1, 0보다 큰데 1은 오면 안 되니까 같은 조건이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그립니까? 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y는 x 직선을 빵 그려서 뭐 하면 돼? 대칭 이동하면 돼. 그래도 되는 건가? 1대1 대응이잖아. 맞아? x는 실수 전체, y는 0보다 클 때. 됐습니까? 그럼 대칭 이동하면 자 보세요. 얘가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가죠. 맞아? 그럼 얘는 어디로 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갑니다. 야호. 아이고 씨. 망했다. 야호. 됐어요? 이게 로그 함수. 그럼 로그 함수는 또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 일단 첫 번째. 지수 함수는 점근선이 누구였어? y는 x였지. 그럼 로그 함수는 x는 0. y는 0이었는데 얘는 x는 0으로 바뀔 거야. 두 번째. y축이랑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 말은 x의 0는 값 존재해 안 해? 안 하지. 왜 안 할까? 진수 조건.
그럼 선생님 이쪽 음수 쪽 안 나오는데요? 안 나오지 당연히. 왜? 친수 조건. 맞아? 납득이 돼? 납득이 돼? 그럼 일단 첫 번째,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일단 정의역. X에 넣을 수 있는 값들이 제한돼. 맞아? 어떤 애 넣을 수 있어? X는 0보다 큰 애들만 넣을 수 있어. 그럼 그때 나오는 치역은 어떤 애들? 실수 전체. 맞아? 아까 지수함수에선 X에 아무나 다 넣어도 상관없었지. 그때 Y값은 0보다 큰 애가 나왔다고. 바뀐 거잖아, 역함수니까. 따라와. 따라와. 두 번째, 점근선을 갖고 있습니다. X는 0. 맞아요? 그리고 감수함수네요. 그럼 두 번째 이야기. A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의 역함수였는데? 그럼 지수함수. 밑이 1보다 클 때는 이런 그래프였었다고. 야후. 맞아? 그럼 얘를 내가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그려질까? 얘가 어디로 와? 이쪽으로 오는 거야. 맞아? 이거를 접었다 피면 되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지. 그럼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네. 맞니? 어차피 얘 증가였어? 얘도 증가하는 함수 그대로야. 대신 다른 점은 이런 점 지나겠지? 1,0. 그 다음 X는 0보다 큰 애들만 올 거야. 점근선으로 X는 0을 갖고 있을 거라고. 그럼 결론. 지수함수에서 했던 얘들의 성질을 그대로 다 로그 함수가 받고 있다고. 대신 역함수 관계로 받고 있지. 됐어요? 그러니까 로그 함수를 같이 얘기하는 거야. 셉두니까. 이거를 따로 얘기할 필요가 딱히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26페이지로 가시면 지수함수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활용해서 다시 얘도 얘기를 해줘.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구조적으로. 그럼 또 물어본다. 야, 로그 함수 최대 최소값 어떻게 구할래? 구간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일 큰 애 누구, 제일 작은 애 누구 말하면 되는 거잖아. 됐어요? 됐습니까? 그럼 방정식, 부등식 어떻게 얘기할래? 그럼 지수에서 했던 얘기를 잘 생각해보면 또 로그에서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앞으로 다시 가서 지수함수에 있는 유형 문제들 몇 가지 친구들을 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작한 지 이제 딱 1시간밖에 안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 된다. 자, 그러면 20페이지에 있는 유형 1번 문제를 한번 보게요.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다음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일단 첫 번째, 밑을 관찰해 볼게. 2죠? 밑이 1보다 크네요. 그럼 얘는 일단 증가하는 애일까? 감소하는 애일까? 저 그래프 읽으실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 읽는 순서 똑같이 읽으시면 돼요. 이 올라가는 거죠. 또 걔는 이런 애들이 있다 막. 이 올라가는 거지 아니야 이렇게 읽는 거야. 뭔지 알지?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읽어봐. 그렇게 읽잖아. 그렇지? 쓰는 거랑 반대로 그냥 읽는 거 왼쪽에서 오른쪽이잖아. 마찬가지 그래프도 어떻게 그리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럼 계속합니다. Y는 2의 X제곱 그래프입니다. 밑이 1보다 크죠? 얘는 증가하는 그래프일 거야. 점근선. Y는 0. X축을 점근선으로 갖고 있을 거고 이때 치역은? 치역이죠. Y는 0보다 큰 값일 겁니다. 자, 봐봐.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그려봐야 돼. 이렇게 그려지잖아. 밑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왜? 점근선이니까 얘를 넘어갈 수는 없잖아. 받아들여? 그래서 우리가 바로바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맞아요? 그럼 X에는 양수만 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아니잖아. 음수 넣을 수 있잖아. 실수 전체 다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양의 실수가 아니라 그냥 실수 전체입니다. 자, 두 번째, 치역은 실수 전체예요? 아니죠. 양의 실수 전체죠. 이렇게 봐야지. 0보다 큰 애들. 자, 그래프는 0,1을 지납니다. X에 0 넣으면 1 나옵니까? 맞네요. 답이네. 쭉쭉쭉쭉쭉 보시면 점근선 X는 Y는 0. X값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죠. 됐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안 어렵죠? 괜찮지?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지수함수를 이용하여
다음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세요.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는 거? 뭐 이런 건 내가 앞에서 했던 것 같은데 굳이 지수함수까지 갖고 와야 되나? 눈으로 보면 편해지니까. 눈으로 보면 편해지니까 그래. 그 좌표평면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 데카르트거든? 뭐 그 얘기는 들으셨을 거야. 방구석에 누워있는데 막 파리가 왔다 갔다 해갖고 어머 가지고 이거 XY축 하면 되지 않을까? 와 대박! 근데 정말 그게 대박인 게 지금까지는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연산을 했다고. 펜대를 돌려서. 근데 얘를 그림으로 보게 되는 순간 입체적인 해석이 가능해져.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정식, 부등식 함수가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바뀌거든. 대수 파트와 기하 파트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 왔단 말이야. 그 아저씨 때문에. 그래서 그 아저씨 덕분에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2차, 3차를 막 볼 수 있는 거고 나중에 미적분도 할 수 있게 된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을 수 있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볼게. 그냥 내가 막 하고 싶은데 잠깐만. 이거 5의 몇 제곱? 3분의 2제곱. 얘는 5의 몇 제곱? 8분의 6이었으니까 4분의 3제곱이지. 맞아? 그럼 도대체 얘를 보면서 왜 지수함수를 이용하라고 하는 걸까? 라고 하면 이 두 값은 y는 5의 x제곱 지수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두 점이잖아. x가 몇일 때? 3분의 2일 때와 x가 몇일 때? 4분의 3일 때. 맞아? 얘는 미칠보다 큰 지수함수니까요. 증가하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 개형을 갖고 있을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건 이거지. 3분의 2가 더 크니 4분의 3이 더 크니? 누가 더 커? 그러면 3분의 2가 왼쪽에 있고 4분의 3은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나오는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위에 있는 거야? 4분의 3 넣었을 때. 맞아? 그럼 결론 누가 더 크다? 오른쪽 게 더 크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으니까. 됐어요? 그럼 예전에 이 방법을 모를 때는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우리가 지난 수업 때 했던 내용이죠. 지지난 수업 때 했던 내용이잖아요. 뭐였는데? 이걸 못해? 그러면 3하고 3, 분필이 없는데? 3하고 4 최소 공배수 누구야? 12죠? 그럼 얘를 이렇게 봤다고. 5 12분의 1 그럼 여기다 누구 쓰면 3분의 2 나오는 거야? 8 됐지? 얘는 5 똑같이 12분의 1 누구 쓰면 얘 나오는 거야? 그럼 3의 5제곱이 5의 8제곱이 크니 5의 9제곱이 크니 이 표현이었던 거지? 당연히 얘가 더 컸다고.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기 전에는 직접 이렇게 다 바꾼 다음 비교를 했지만 지금은 그래프 개형을 알고 있으니 위에 지수가 큰 놈이 큰 거네? 라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고. 되게 중요한 발견인 거야. 그래프를 발견했다는 게. 자, 두 번째입니다. 얘 9분의 1이죠? 그럼 3분의 1의 제곱이었지? 6제곱이겠네. 맞아? 근데 거기에 루트 씌웠어. 그럼 뭔데? 2분의 1 곱하는 거죠? 그럼 몇인데? 세제곱. 맞니? 여기는 3분의 1의 제곱. 그럼 이 둘은 y는 3분의 1의 x제곱에서 관찰할 수 있지. 얘는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으니까 어떤 그래프 개형? 감소하는 형태. 그럼 2는 값이 더 높은 값이야? 3는 게 더 높은 값이야? 2는 게 더 높은 값이겠네. 얘가 더 크겠네요. 끝. 됐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지지난 수업 때 배웠던 그 이야기들을 이제 그래프로 바꿔서 지금처럼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넘어가요. 괜찮아? 자, 뒤로 갑니다. 우측으로 갑니다. 21페이지. 자, 좀만 힘내세요. 자, 유형 3번입니다. 정의역이 아유, 안 지워진다. 정의역이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을 때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해서 빼보세요 라는 거죠. 결론,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네. 어떻게 그려? 증가하는 그래프. 됐지? 근데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어디를 보기로 했냐면 x가 1일 때부터 x가 4일 때까지만 잘라서 보기로 했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잘라보세요. 언제 제일 높은 값, 최대값 나와요? 4 넣었을 때 몇인데? 3의 4제곱. 이게 최대값. 81. 그럼 언제 가장 작은 애 나와요? 1 넣었을 때 몇인데? 3. 이 둘이 뭐 하라고? 빼. 답이야. 쉽죠? 됐지? 그래프 그리고 잘라서 제일 클 때 작을 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에서의 마지막 유형입니다. 유형 4번. 자, 보세요. 역시 마찬가지 x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잘라서 관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자, 다음 함수가 x는 a에서 최소값 b를 가질 때 그때 여러분들 a, b 더한값 구해봐 라는 얘기죠. 자, 요거 잘 좀 봐주세요. 잘 좀 봐주세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자, 봐봐. 별표 하나 치고 들어갈게. 자, 내가 보려는 함수가 얘야. 잠깐만. 우리가 지금까지 관찰했던 지수함수랑 좀 다른데? 그치? 지수함수는 뭐 누구의 x제곱 이게 지수함수였잖아. 근데 얘는 막 이거의 x제곱에 이거의 x제곱 막 난리가 났구만. 그럼 얘를 쓱 보시면서 일단 느끼는 게 있어야 될 거야. 아까 어떤 친구가 이 말을 해서 내가 맞아, 그거 되게 좋은 판단이야. 수학을 접근한 아주 좋은 자세 중에 하나였어. 논리적으로 근거적으로 있는 이야기였어 라고 지난 수업 때 한번 얘기를 했었죠. 아, 지난 수업이구나. 그치? 헷갈렸어요. 뭘까? 치환. 치환할 수 있어? 같은 게 보여? 같은 게 보여? 오케이. 누가 보여? 2의 x제곱. 얘는 2의 x제곱의 제곱값이잖아. 맞아? 사실 천천히 가면 이렇게 가는 거죠. 4라는 애는 4의 x제곱은 2제곱의 x제곱인가 봐. 얘는 2의 2x제곱인가 봐. 그럼 얘는 2x제곱의 제곱이라고 해도 되나 봐. 맞아? 천천히 가면 이거잖아. 그럼 2x제곱의 제곱이 뭐야? 여기서 보여? 얘 보여? 2의 x 플러스 1제곱 얘 보여? 얘는 2의 x제곱 곱하기 2죠. 맞아? 보이잖아. 보이잖아. 같은 게 반복되고 있잖아. 그럼 우리 뭐 해줄래? 치환할게. 누구를? 2의 x제곱을 어떤 문자로? 그래.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해볼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x의 어떤 애 넣기로 했죠?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만 넣기로 했지. 그럼 그때 나올 수 있는 t값은 분명히 제한되어 있을 거야. 맞아? 그럼 이때 자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갑니다. 여기를 x축, 여기를 t축. 나오는 값이 t니까. 맞아? 자, 지수함수니까 그리겠죠? 야호. 내가 보려는 x는 마이너스 1부터 언제까지? 플러스 1까지만 관찰하기로 한 거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함수값이 나올 거야. 그 나오는 값이 t값의 범위가 될 거야. 마이너스 1 넣으면 몇 나와? 2분의 1. 1 넣으면 몇 나와? 2. 맞아? 그럼 2의 x제곱을 내가 t라고 바꿨을 때, 치환했을 때 이 t는 아무 값이나 다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t는 2분의 1부터 플러스 2까지만 나올 거라고. 맞아? 그럼 t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제한됐을 때 문제에서 준 함수식은 y는 t제곱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4. 다음 범위에서 다음 함수의 최소값 얘기해 줄래? 라는 표현입니다. 맞아요? 자, 근데 잘 들어. x는 a에서의 최소값이라고 읽지 않았고 다음 함수의 최소값을 말해줘 라고 읽었습니다. 맞아? 왜? 여긴 x가 없잖아. 받아들여? 그럼 일단 첫 번째 이 함수의 최소값을 얘기해 볼게요. 몇 차 함수?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 여기서 잘 보셔야 돼. 난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야. 이 2차 함수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꼭지점에 t좌표는 누굽니까? 잘 안 된다 손.
빨리 말해줘. 괜찮아? T좌표 누구야? 1. 다음 2차 함수는 꼭지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일 거야. 왜? 얘는 2차 함수가 갖고 있는 고유 성질이거든. 받아들여? 그러면 우리가 보기로 한 T값은 2분의 1부터 2 사이니까 1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지. 그럼 2분의 1은 1보다 왼쪽으로 이만큼 가면 있어. 그럼 1은 오른쪽으로 이거의 2배만큼 가면 있는 거지. 맞아? 얘는 좌우가 대칭인 상황이고 우리가 보기 T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관찰하기로 약속한 거였잖아. 받아들여? 여기서 최대값은 언제? 누가? T가 1일 때. T가 1일 때. 잠깐만. 미안. 이구나. T가 2일 때. 그때 최대값을 가질 거야. 그 다음 최소값은 언제? T가 몇일 때? T가 1일 때. 그때 최소값을 가질 거야. 자, 문제에서 최대값에 대해 궁금하지는 않았어. 그럼 최소값만 찾으면 되니까 최소값은 T에다가 1는 값으로 관찰하면 되겠지. 몇입니까? 몇이라고요? 3. T가 몇일 때? 1일 때. 그럼 여기서 문제. 그럼 X가 몇일 때인데? 라고 하면 T가 누구였어? 2의 X제곱이었죠? 맞아? T가 1일 때 2의 X제곱이 1일 때. 맞아? 그럼 X가 몇일 때? 0일 때. 그때 최소값 3을 갖네요. A는 0, B는 3. 됐지? 치환했으면 치환된 문자의 범위도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고 고민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 답을 구할 땐 T가 아니라 X로 바꿔서 또 다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인 거야. 됐어? 어려워요? 쉽잖아, 그거 봐. 그럼 뒤로 가보자. 로그 함수. 뒤로 갑니다. 26페이지로 가세요. 자, 이제 로그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교재는 26페이지고요. 보시면 돼요. 자, y는 로그 2의 x라는 함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단 첫 번째, 밑이 몇이에요? 2예요. 밑이 1보다 크죠? 그럼 얘는 증가예요? 감소예요? 지수함수 밑이 1보다 크면 증가예요? 감소예요? 로그 똑같아요. 증가합니다. 그럼 얘 그래프 어떻게 생겼을까? 다시 좀 고민해 볼까요? 자, 랄랄랄랄랄랄랄랄 야홀 홀홀홀홀. 그래프 어떻게 생겼을까? 밑이 일단 1보다 큰 상황이잖아. 그러면 잘 모르겠어? 지수함수부터 그려. 밑이 1보다 크네. 이렇게. 됐지? 이거의 누군데? 역함수. 그럼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얘기해야지. 점근선 누군데? x는 0. 됐음? 치역은 누굽니까? 치역이요. 실수 전체. 근데 x는 어떤 애 넣어야 돼? 0보다 큰 애들만 넣어야 돼. 맞아? 왜? 괜찮다며. 힘내. 아니, 안 어려워. 헷갈려서 그러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왜 틀렸는지 모른다니까? 난 맞다고 생각했는데 틀렸대. 뭔지 모르겠어. 설명을 들으면 나도 저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다고. 아니야. 똑바로 차리세요. 자, 이런 그림일 거야. 자, 그럼 문제입니다. 정의역, x는 실수 전체예요? 아니죠. 양의 실수죠. 0보다 큰 애들만 넣을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치역은 양의 실수예요? 아니죠. 그냥 실수 전체죠. 아까 앞에서 풀었던 지수함수랑 다시 비교해봐. 딱 거꾸로라고, xy 반대로. 그 다음 0,1을 지납니까? x에 0을 넣을 수가 있어? 없지. 대신 얘는 누구를 지나? 1,0을 지나겠죠? 원래 지나던 0,1의 대칭 이동해서 1,0을 지날 거라고. 그 다음 점근선 y는 0이에요? 아니죠. x는 0이죠. x값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는 증가함수네요. 끝. 이 정도야. 됐죠? 자, 뒤로 갑니다. 유형 2번. 자, 보시면요. 자, 다음 함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문제에서 이런 얘기 해줬어요. a가 1보다 크대요. a가 누군데? a가 누구예요?
밑이네요. 아, 밑이 1보다 크네요. 그럼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그래프였다? 증가하는 애였겠구나. 거기다 플러스 m을 붙였네. 무슨 뜻일까? 위로 m만큼 올렸나 봐. 그쵸? 그런 상황인가 봐.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다음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의 교점에 x좌표가 1과 2일 때 그때 a와 m을 더한 값을 말해주세요. 로그 함수의 역함수? 그럼 누군데? 치수함수. 밑이 1보다 큰 치수함수. 맞아? 됐지? 그럼 봐봐. 일단 밑이 1보다 크니까 얘가 증가함수라는 건 내가 알고 있어. 그럼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아이 몰랑 씨 이렇게 되겠지 뭘. 됐지? 점근선 뭐 아이 몰랑 x는 0인가 보지. 위아래로 움직였으니까. 맞아? 여기까지만 일단 체크를 해놓을게. 그리고 나서 이 친구의 역함수 y는 x의 대칭이동 빵 했더니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1하고 1에. 그러면 y는 x의 대칭이동을 빵 했는데 둘이 두 점에서 만나야 되지. 그 말의 의미는 얘가 y는 x랑 몇 점에서 몇 군데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고 그랬을 때 역함수 그래프를 굳이 그려보자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뭐. 맞아? 그럼 이때 점근선 얘는 뭔데? y는 0이겠죠. xy 뒤집어서 얘기하면 되잖아. 됐어? 이런 상황일 거야. 사실 여기까지 중요한 건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야? 이 만나는 교점 하나가 x는 몇이고 1이고 얘는 누구고 2라는 게 중요한 거지. 왜? 얘는 y는 x 위에 있는 점이거든. 다시 말해서 문제에서 준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m이라는 다음 함수가 1,1과 2,2를 지난다는 거거든. 됐음? 그럼 x, y에다 1, 1, 2 대입해도 등호 성립한다는 거잖아. 오영이 괜찮니? 많이 힘들지? 힘내. 자, 1, 1 넣어주겠습니다. 1은 여기서 문제. 로그 a의 1. 몇이에요? 0. 그럼 누군데? m. 왔어. n값 알았다. 됐죠? 그럼 두 번째. 2 대입합니다. 2는 로그 a의 2 플러스 1. 맞아? 넘어가면 로그 a의 2는 1. 맞니? a는 몇일까요? 2. a의 1제곱이 2잖아요. 그럼 a는 몇인데? 2라면서. 됐지? 그래서 우리가 a 값도 알아냈네요. 둘이 더하시면 3이겠네. 괜찮죠? 괜찮아? 자, 뒤로 갑니다. 하나도 안 힘들어? 하나도 안 힘들어?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 시간. 10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힘들어. 지금 그거 끝났어. 그거 알지? 막 되게 졸렸는데 딱 어느 시간 지나면 안 졸린 거. 지금 딱 그래. 너무 좋아. 더 할 수 있겠는데? 조조 아주 그냥 오늘? 더 할 수 있겠는데? 방문팀 나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게요. 네, 그러지 않을게요. 나는 괜찮아.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또 천천히 씹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집에 가서 혹은 도서실 가서 작업실 가서 천천히 한 번 더 보면서 아 이게 뭐였지 막 해야 되는데 너무 많으면 안 해? 씨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자 갑니다. 유형 3번. 그럼 두 문제 하면 끝나는 건데 이제 시간상 딱 그래 보이죠? 정확한 랩타임. 갑니다. 유형 3번. 자 정의역 x는 3부터 7까지만 관찰할 거임. 다 안 봐. 난 여기만 볼 거야. 다음 함수 최대값과 최소값 둘이 더해주세요. 무슨 함수예요 이거? 로그 함수. 맞아? 로그 함수. 밑이 몇임? 2인 로그 함수인데 여기 x 더하기 1이 붙었죠? 그럼 뭐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구나. 끝. 됐어요? 괜찮아? 정신 차리고 있어? 자 그럼 문제입니다. 그래프 그려봐야지. 밑이 1보다 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어떤 함수야?
증가할 거 아니야. 몰라. 그런가 봐. 됐어요? 이때 점근선 누군데요? x는 마이너스 1이겠지. 맞아? 우리가 아까 지수함수에서 지수함수는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되게 중요해. 왜? 점근선이 바뀌었거든. 그럼 로그함수는 x축을 따라 이동한 게 중요할 거야. 왜? 점근선이 바뀌니까. 같은 표현이잖아, 계속. 그러면 내가 여기서 관찰하고 싶은 건 이거였습니다. x가 3일 때부터 x가 몇일 때까지? 7일 때까지. 몰라, 난 여기만 잘라볼래. 난 여기서 여기까지만 볼 거고 이때 최대랑 최소값을 말해주고 싶어. 그럼 x에 누구 넣으면 최대값? 넣으세요. 로그 2의 8 몇입니까? 3. 3 넣어보자. 로그 2의 4 몇인데요? 2. 그럼 최대값 3, 최소값 2. 더하면 몇인데? 5야. 끝. 됐죠? 괜찮아? 됐어요? 됐어요? 좀만 힘내. 저희 태영이 좀만 힘내.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어머, 마지막 문제다. 4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좀만 힘내시고. 자, x의 범위는 1부터 8까지만 보기로 했고요.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더해주세요 라는 거죠. 뭐가 보여요?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보이네. 그럼 뭐 해야 돼? 바로 치환. 자, 로그 2의 x를 지금부터 내가 t라는 문자로 치환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내가 이 t에 올 수 있는 값을 분명히 알 수 있어. 왜? x의 범위가 제한됐거든. 그럼 t에 아무나 다 올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니까. 그럼 어떤 애가 올 수 있는 걸까라고 하면 아까랑 똑같죠. 밑이 2인 로그 함수니까요. 증가는 이런 형태일 거고요. 1일 때부터 8일 때까지 넣을 수 있는 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때 대응해서 나오는 값의 최대값은 누구? 8 넣었을 때 나오는 값 몇인데? 3.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 몇인데? 0. 그럼 결론. t는 어떤 애? 0보다 크거나 같고 몇보다? 3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만 나올 거야. 됐지? 그때 다음 함수는 y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5라고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몇 차 함수? 윗볼록 아랫볼록?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로 그리잖아. 윗볼록 맞아? 윗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가 있어요. 꼭지점의 t 좌표는 누굽니까? 2. 다 안 되면서. 됐죠? 내가 보기로 한 t의 범위는 0부터 3까지였거든. 그럼 0은 왼쪽으로 2칸. 3은 오른쪽으로 1칸.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기로 했어. 맞아요? 그럼 제일 높은 값 t가 몇일 때? 2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몇입니까? t에다 2 넣으면 5예요? 9죠? 9죠? 최대값. 그럼 최소값은 언젠데? 0 넣었을 때 몇인데요? 네? 5. 그 둘을 더한 값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이에요. 됐죠? 지수함수에서 갖고 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로그함수에서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 대신 XY 뒤집어서 얘기해 주시면 돼.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가지고 지금 최대 최소 그리고 같은 모습이 반복되는 함수값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수업 때 지수, 로그, 방정식, 부등식 얘기를 좀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상황을 봐서 뒤에 있는 2단원 삼각함수를 나갈 수 있으면 나가 볼 건데 자 여러분들 과제가 어떻게 되냐면 앞에 쓱 다 푸시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쪽에서는 여기를 해주세요. 지수함수 여기 한 장, 20, 21페이지 20, 21페이지 여기 한 장 그리고 로그함수에서도 여기 한 장이죠. 26, 27페이지 한 장 일단 이렇게 문제를 좀 풀어주시고 다음 수업 때
방부 등식 한 다음 중간중간에 찡겨 있는 그 대표 유형 다지기가 있을 거야. 그죠? 거기에서 몇 가지는 수업 시간에 좀 소개시켜 드릴 거고 나머지는 또 과제로 한번 내드려서 아마 다음 수업이 되면 1단원은 일단 정리가 되는 진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수업 때 1단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꼭 영상 복습하시고 반복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안 되는 거 많이 물어보시고 다음 수업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